대구와 경북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대구 경북은 폭염 고위험 지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더위를 쫓는 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같은 일부 상품은 아예 품귀 상태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돼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과의 맞대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MBC 기획 대구 맛에 빠지다. 오늘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메카이면서 토종 브랜드가 강한 대구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 경산시 하양읍과 영천시 신령면의 낮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도 39도에 육박했는데 이쯤 되면 살인적인 더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사망자가 생기는 등 온열 질환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폭염 고위험 지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 산격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긴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20분쯤 지구대 앞 도로를 걷던 65살 정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구조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신속히 정 씨를 응급 조치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구토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바로 지구대 안으로 모셔가지고 약간 안정조치하게 한 다음에 폭염 경보가 내린 이날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6도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최근 2달여 동안 온열 질환자가 100명 가까이 생겼습니다. 이 중 50대 남성 1명은 지난 1일 청도에서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폭염 보고서에 따르면 구 단위 폭염 위험도 상위 10곳에 대구의 7개 구가 속했고 군 단위에선 달성군이 제일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경북의 포항, 경주, 안동, 경산이 상위 10곳 안에 포함됐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날이 길어 사망자가 많았고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면 머리 불나지요. 그래서 숨이 칵칵 막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큼 힘이 딸리니까 좀 편하게 이래 앉아 있어도 아픈 데가 많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지요. 온열 질환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땐 모자를 쓰거나 헐렁한 옷을 입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같은 여름 가전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더위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건데 일부 상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대구의 한 대형마트.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려는 손님들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마트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가전제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50%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에어컨은 주문이 폭주해 지금 사더라도 설치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일부 제품은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컨 경우 그 매출 주도 상품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가 불가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또한 기타 상품 역시 그 배송되기까지에 일주일 이상 지연되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서 죽부인이나 대짜리 같은 상품들도 인기입니다. 35도 이상 이래 돼 보니까 진짜 덥습니다.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기고. 아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까슬까슬한 인견 이불을 찾거나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아로마 제품을 구매하는 손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살짝 터치를 해주면 그 상쾌한 향으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어서 찾으신 고객이 상당수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위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관련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북에서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폭염으로 46개 농가에서 닭과 돼지 10만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닭이 39개 농가에서 10만여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폭염에 대비해 가축 관리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예비비 4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인데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정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강은희, 김문수, 정순천 3명의 후보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가 우위를 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항특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조정위원장 확정은 오늘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최고위원회의는 특위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김 전 지사가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새누리당 측은 밝혔습니다. 정치범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정원에서 공개시키지만 김문수 지사를 공개시킬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당협위원장이 사실상 내년 총선 후보이기 때문에 김 전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 모두 여야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맞대결이 이루어진다면 수성갑 지역이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은희 국회의원과 정순천 대구시 의원은 조강특위의 결과를 수용하지만 당협위원장과 별도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원진 위원장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임명돼 공석이 된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유성걸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걸 신임 시당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시당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앙당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항만의 방파제는 파도를 막아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 만드는 건데요. 반대로 파도를 불러들이고 어선 충돌 사고까지 유발한다면 어떨까요? 포항에 건설 중인 방파제가 이런 엉터리 설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어선과 낚싯배 60여 척이 매일 드나드는 포항의 한 어항. 방파제 축조를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190억 원을 들여 180m와 50m짜리 방파제를 추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어민들은 방파제의 위치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파도는 북쪽에서 높게 차오는데 쓸데없이 남쪽에 방파제를 길게 뽑아내는 바람에 오히려 지나가던 파도를 항대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설계도 잘못됐을 뿐더러 위치가 또 잘못 선정되는 겁니다. 이게. 이 지역에는 북동풍 파도가 무서운 거지 남쪽으로는 파도가 넘치다 없고 그냥 약간 치는 파도지. 또 어선들이 몰려드는 교차 항로 위치에 쌓아 올린 방파제의 높이도 문제입니다. 방파제에 가려 건너편에서 오는 배길이 서로 확인할 수 없어 충돌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뒤늦게 방파제 끝부분의 높이를 조금 낮추기로 했지만 위험은 여전합니다. 저도 배가 나오다가 또 오른쪽에서 오는 배들하고 위험 부담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겪기도 한 몇 번 겪었습니다. 어민들은 이렇게 방파제의 위치와 높이가 잘못 설계됐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포항해양수산청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0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이곳 바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민들에게는 제대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 용역을 했을 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결과인데 어민분들의 의견만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공사를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민들은 세금을 쏟아부은 방파제 공사가 오히려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포항해양수산청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MBC가 기획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 대구 맛에 빠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치킨 프랜차이즈를 핏대로 토종 브랜드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알아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맥주와 찰떡궁합인 치킨. 전 국민의 대표 배달 음식이 된 이 치킨은 사실 3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온 프라이드 치킨이 전부였습니다. 닭 한 마리 쉽게 먹기 힘들었던 시절, 양념치킨을 처음으로 개발해 소위 대박을 터뜨렸던 윤종계 씨. 1980년대 초 대구 효목동 2평짜리 치킨집이 양념치킨 바람을 타고 전국에 1000개 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지금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반대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제일 첫째 양념을 바른다 하는 게 손에 묻으니까 아니다.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손에 묻으면 맛있는 양념을 찍어 먹는다.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대히트고 대박이었다는. 힘들게 얻은 양념 맛의 비법을 공개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고 대구에서 유독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많이 나온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런 치킨 프랜차이즈의 강점 때문인지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토종 프랜차이즈 창업이 매우 활발합니다. 2013년 기준 대구의 토종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215개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퓨전 레스토랑과 커피, 피자, 맥주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글로벌 브랜드도 대구를 잇따라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남아 음식에 비해 향신료를 덜 쓰고 치킨, 카레, 면 요리가 많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말레이시아 음식. 이 말레이시아 음식을 전문으로 해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식당은 한국 1호점으로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대구에 1호점을 낸 것은 아마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대구 분들의 입맛을 잡아야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저희는 서울이 아닌 대구의 1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성공하면 전국에서 성공한다는 속설이 이젠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식이 됐고 대구 사람의 입맛을 잡는 게 외식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첨단 의료기술 훈련평가원 건립 계획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은 0.503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240억 원을 투입해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평가원을 건립하려는 대구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첨단 의료기술 훈련평가원은 의료진들에게 각종 첨단 의료기술을 교육하고 평가 인증하는 기관으로 연간 1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과거사나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데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영주 지역의 음식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토크쇼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최대 비즈니스 쇼핑의 중심지 도쿄 신주쿠입니다.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루미네 에스터 쇼핑센터 등 각종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영주 속의 토크쇼가 열린 곳은 신주쿠역 주변 게이오 신주쿠 재분 빌딩입니다. 쇼 호스트는 영주 홍보대사인 하타야스 씨와 도쿄 다쿠쇼쿠 대학 한국어 교수인 지성림 씨. 먼저 지성림 씨가 나섰습니다.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영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양반과 선비의 개념은 드라마 허준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선비はないわけですね。선비は人徳があってね、格式もあってね、あと官職に就かないわけです。だから地元でですね、何かというと学も広める方々がそうです。 하타야스 씨는 최근 영주시청에서 받은 영주 홍보대사 위촉패를 자랑해 박수를 받았고 약선 요리 등의 영주 지역 대표 음식을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40ハヌという言い方をするんですけど、40は牛が有名でございます。畜産が盛んなんですね。先ほどソレフさんの山の話が出てまいりましたが、山の中腹700メートルぐらいのあたりというのは牛が育つのに非常にいい環境なんですね。 협소한 장소 문제로 인원을 제한한 탓에
토크쇼의 청중은 40명에 불과했지만 영주라는 창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려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잘 완이다로 시작되는 쇼룸 뒤편 현수막의 글귀가 인상적입니다. 영주 친구, 평생 친구 영주회라는 단체 이름엔 한국적인 정이 듬뿍 담겼습니다. 일본의 정치권은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한편에선 이렇게 한국의 서울이 아닌 지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공사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3층 규모의 본부동은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미디어센터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기능동은 80%, 숙박시설인 이동식 카라반은 전체 350대 가운데 250대가 설치됐습니다. 문경시는 이달 말까지 시설 공사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 내부 물자를 배치하고 최종 점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안방마님 포수 진가병 선수가 전력 분석원으로 변신했습니다. 17년간 삼성에서 뛰며 7번이나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진가병 선수는 지난 6월까지 주전으로 뛰었지만 올 시즌 남은 기간 전력 분석원으로 활약할 계획입니다. 올 시즌 종료 시점까지는 진가병 선수의 KBO 등록 선수 자격이 유지되고 공식 은퇴는 시즌 종료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 맞은편에 들어서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이 또 미뤄졌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개관을 한 차례 미뤄 당초 오는 15일 광복절에 문을 열기로 했지만 전시물 준비가 늦어져 더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안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에서 입수한 해외 우리문화재를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오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으로 기탁되는 해외 환수 문화재는 삼국시대 고령과 의성, 경주에서 제작된 토기 장경호와 토기잔 등 5점으로 문양과 제작 기법 등이 자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제20회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서 대구FC의 유스팀인 유런중학교가 포항 스틸러스 유스팀인 포철중과의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터진 박민서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구FC의 15세 이하 유스팀으로 지난 2011년 창단된 유런중학교는 이번 무학기 우승으로 창단 후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축구 꿈나무들의 잔치인 201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늘 경주에서 개막해 12일간 열전을 펼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0여 개 초등학교 450여 개 팀이 참가해 경주 시민운동장과 북천 축구공원, 건천 운동장 등 17개 구장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의성군이 자두와 여름 사과 등의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 포획단을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지역의 모범엽사 22명으로 구성된 포획단은 2~3명이 한 개 조가 돼 2개 읍면식을 담당하며 포획된 야생동물은 피해 농가에 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성군은 11월까지 이어지는 포획단 활동이 주 야간 구분 없이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산과 인접한 지역 농민들은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대구시 수성구의 친구 B군의 집에 찾아갔다가 B군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해간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달아난 고등학교 1학년 15살 A군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군을 때리기 위해 둔기를 가지고 B군 집을 찾았다가 B군이 없자 홧김에 B군 아버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하반기 긴급경영 안정자금 140억 원과 창업기업 지원자금 210억 원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늘어나 대구 경북에서도 자금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